네,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7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만나라 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요즘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아시다시피 어제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부통령을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또 이 지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제이드 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제이드 벤스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가난한 흑수저 전형적인 흑수저 이제 백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이 뭐 역경을 이렇게 또 뚫어가지고 오하이오 세네인 상원 의원으로 이렇게 또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도 좀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이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은 또 이제 소수계 뭐 인도계 뭐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인도계 미국인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.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필요로 한 게 우선 이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?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둘 다 또 이렇게 또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젊은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부통령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제이드 벤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게 가장 크게 이렇게 또 작용을 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거기에다가 이 부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인이 또 인도계 소수계 그런 인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또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나 좀 이제 백인 우월주의다라는 그런 이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이 러닝메이트로 이 벤스를 이렇게 또 뽑게 되게 되면서 인도계 뭐 부인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뭐 많은 것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바로 그 전날까지도 누구를 뽑을지 계속 이렇게 또 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거든요. 뭐 당연히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더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트럼프도 만만치 않죠. 이 나이 먹은 게 트럼프도 이렇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젊은 사람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또 좋으니까 이 39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40살도 되지도 않은 오하이오 이제 상원 의원 벤스를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하네요. 그런데 또 굉장히 웃긴 게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?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부통령이 펜스였잖아요. 펜스. 그런데 이번에는 벤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트럼프는 이름 비슷한 사람 부통령 뽑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어제 이 공화당이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? 전당대회가 있으면서 이 전당대회 때 트럼프를 공화당 이제 공식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선언을 한 날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날 트럼프가 뒤에 이 붕대를 이렇게 또 감은 채 이렇게 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나타나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파이트 막 이러면서 막 트럼프 막 환호하고 뭐 파이트 USA 막 이러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지금 공화당은 거의 뭐 축제 분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와 그거를 이렇게 또 고개를 돌려가지고 피해버려가지고 귀만 이렇게 상처만 나고 그냥 이제 붕대 감고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와 트럼프님 이렇게 또 하면서 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와 진짜 인기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날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. 이 기세를 지금 뭐 당분간은 꺾지 못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어쨌든 트럼프는 피격이 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또 공식 석상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자신을 이제 건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또 계속 나와가지고 막 신께서 나를 구하셨다.
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보면은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신이 이 트럼프를 살렸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나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를 이제 받들어 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트럼프는 신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이다. 트럼프는 신께서 보호를 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뽑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뭐 종교계에서도 뭐 난리가 났고, 그리고 이 공화당에서도 뭐 난리가 났고, 이 트럼프는 뭐 대박이다. 트럼프는 꼭 이번 대선에서 뽑힐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어제 이 전당대회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별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. 별말을 하지 않고, 그리고 이 트럼프는 원래 좀 성격이 좀 이제 괴팍하고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런 거 좀 잘하지 않습니까? 좀 성격이 사나운 걸로 이렇게 또 비춰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당대회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온화한 얼굴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신께서 나를 구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짧은 말만 이렇게 또 하고 그러고 말았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트럼프는 이제 오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.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의 인기는 어마무시하게 급상승 중이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는 완전히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한다고 하네요. 뭐 전당대회가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자신의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 JD 벤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뽑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JD 벤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랑 그냥 똑 닮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아주 어마무시한 보수파라고 해요. 보수파여가지고, 보통 이 보수파를 보면은 이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, 예전에 그, 각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이제 기업들, 그런 이제 산업들이 지금,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러스트벨트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, 이런 이제 산업들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, 만약에 트럼프랑 그리고 이 제이디 벤스가, 이 뽑혀가지고 뭐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이 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테크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나쁘게 이렇게 또 작용을 할 것이다. 라고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받을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이제 보수파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남의 나라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난색을 이렇게 또 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또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단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있다.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끝낸다라는 게 이 우크라이나 땅을 그냥 넘겨주고 협상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자. 라는 것이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땅을 주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이 우크라이나 땅을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들, 이 우크라이나는 우리들의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랑 맞서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.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이제 나쁜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 벤스 이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? 최저임금이 좀 낮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좀 이제 높여야 한다. 왜냐면 이 사람이 또 흑수저였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지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 최저임금 올리면은 우리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라고 하면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긴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트럼프랑 이 벤스랑 지금 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? 대통령이나 이제 부통령을 또 뽑힐 가능성이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한 지금 대비를 하려고 뭐 기업들도 지금 그러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있고 뭐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봐 지금 좀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해 대선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갑자기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인기를 받고 있는 이유가
바로 이 암살 사건 때문인데, 이 암살 시도 때문인데, 그러면서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 총격범, 네, 이 총격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, 총격범은 과연 그 전날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그 총격이 있은 그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또 차근차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그 전날에는 이제 자신의 아빠랑 이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? 사격장에 가가지고 총교 연습을 이렇게 사격 연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사격 연습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했대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맞추려고 연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홈디포에 가가지고 사다리도 이렇게 또 샀다고 하고요. 사다리를 사가지고 이 건물에 올라가서 그 건물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날 그 사다리를 이렇게 또 샀다고 합니다. 사다리도 사고 그리고 그날 총알 50발을 이렇게 또 샀다고 합니다. 다 합법적으로 샀대요. 합법적으로 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차량에다가 이 원격으로 이제 폭발을 할 수가 있는 폭발 장치를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. 장착을 하고 그리고 암살범의 차량이 현대 소나타였다고 하네요. 현대 소나타를 타고 가가지고 그 랠리가 있었던 그곳 한 곳에다가 이렇게 차를 파킹을 해뒀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총격범이 이렇게 이 암살 시도를 한 다음에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또 터트려가지고 시선을 이렇게 또 분산을 시키려고 아마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총격범, 이 암살범의 시도는 정말 다행히도 빗나갔죠.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의 인기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치솟게 되면서 아주 그냥 이 또라이시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아마도 암살범이 이제 바랐던 거 그 반대로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.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. 반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JD 벤스가 부통령 후보 이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또 뽑힌 것에 대해 가지고 이 JD 벤스를 이렇게 공세를 하고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JD 벤스는 예전에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때 이 펜스 부통령이 이 트럼프의 제안을 이렇게 또 거절했거든요. 왜냐하면은 펜스 부통령은 이 대선을 이렇게 뒤바꾸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대선에 대해 가지고 뒤집어라 라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그거를 이렇게 또 제안을 거절을 했는데,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에 이 벤스가 이 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벤스는 이 트럼프의 요구를 아주 그냥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벤스를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나섰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벤스는 그냥 뭐 트럼프의 복제 인간이다. 트럼프랑 아주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. 라고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보수파라고 한다고 합니다. 좀 이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트럼프랑 똑같은 사람이다.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나 이 벤스가 뽑히면 안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,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이 트럼프가 어마무시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니 총알이 와 이게 비껴나가지고 이제 귀만 이렇게 또 스쳤다라는 게 진짜 엄청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총격 사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이렇게 또 공격 모드로 이렇게 또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야 또 진짜 어마무시한 이 뉴스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,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? 일론 머스크는 이 암살 시도가 있은 뒤로 그때 이제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제죠. 어제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다가 슈퍼팩에다가 매달 4,500만 달러씩 기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매달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매달 4,500만 달러씩 정치 자금을 후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. 와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지금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. 올인을 한 것 같고, 와, 이제 대박이네요. 역시, 이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? 전 세계 최고 부자이다 보니까,
이 정치 후원을 하는 것도 4,500만 달러씩 이렇게 또 후원을 하는 것도 진짜 엄청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, 야,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와,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럼프한테 이렇게 기부를, 정치 자금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판사가 트럼프 이 기소 사건 중에 하나인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사건을 디스미스를 했다, 기각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얘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그 판사 뭐 하는 거냐? 이거는 뭐 분명한데 이 트럼프가 불법을 저지른 게 이제 분명한데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너무나 많은 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. 만약에 트럼프가 이 상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진짜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지금 엄청난 비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판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판사가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꽂아준, 임명을 한 그런 판사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좋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. 야, 진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꽂아준 그런 이 판사나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대법관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자신한테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꽂아줘가지고 아마도 자신이 안 것 같아요. 내가 이 대통령 직을 끝낸다고 하면은 나한테 내가 이제 저지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기소권들이 올 것이다. 그리고 그 기소권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판사를 꽂아둬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그 판사가 지금 트럼프의 이 불법적인 행각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금 기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이것만 보더라도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범법자입니다. 범법자. 이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. 이 미국을 보면은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뭐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 상태로 대통령이 된다, 뭐 법 같은 거는 뭐 개나 줘버려 라고 하면서 지 멋대로 뭐 마음대로 막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, 푸틴이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자신이 이 대통령, 이 후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재선을 이렇게 또 노리고 있는데,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 나이 문제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내 정신 상태는 멀쩡하다. 그리고 나랑 이 트럼프랑 이 나이 차를 보면은 단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. 뭐 트럼프나 나나 뭐 엇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어쨌든 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해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번 암살 시도가 있은 뒤로 그 사퇴 해설이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. 사퇴를 하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면전에서 이렇게 또 했었던 사람들도 이제 다 물러나고 이 사퇴 해설에 대해 가지고 이 사퇴 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다고는 하네요. 그런데 좀 이제 물밑 작업에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이제 밑으로는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사퇴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, 그런데 지금은 그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 지금 그 누가 나오더라도 이 질게 뻔하거든요. 지금 이 트럼프의 인기가 너무나 많이 치솟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든 대통령 그냥 계속 후보로 두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사퇴설이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트럼프나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런 뉴스들 말고 이제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이 어마무시한 히트 웨이브, 이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웨스트 코스트, 뭐 웨스트 코스트가 아니라 서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타 있지 않습니까? 유타도 폭염 때문에 어마무시하게
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유타주에 있는 뭐 캐년랜드라고 하는 뭐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 부녀가 뭐 50대 남성 1명이랑 그리고 20대 여성 1명이랑 이 부녀가 등산을 하다가 숨진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어제 이 온도가 막 10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. 10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또 등산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면은 절대 안 되죠.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또 폭염 속에 이제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어제뿐만이 아니라 한 3일 전쯤인가 13일에는 유타주에 있는 어느 한 또 이제 공원에서 어느 이제 여성 등산객이 이렇게 또 등산을 하다가 또 폭염 때문에 사망을 한 그런 사건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 미국 전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전역에서 뭐 1, 2주 사이로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뭐 거의 3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염이 어마무시하게 심할 때에는 웬만하면은 에어컨이 틀어진 집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선풍기에 잘 쐬시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시티홀이라든지 아니면은 마트라든지 이렇게 에어컨을 뭐 빵빵하게 틀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더위를 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절대로 이런 폭염에는 이 등산 같은 거, 이 하이킹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이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?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그 세븐 매직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 있지 않습니까? 팔라벨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잠깐 이 내려갔다 이렇게 왔는데 너무 더웠거든요.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 테슬라 이 온도계를 보니까 125도라고. 125도, 50도가 넘었어요. 그래가지고, 너무나 덥다 해가지고, 그냥 거기 걸어갔다 오는데도 불구하고,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. 아, 이게 일사병이구나,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, 저도 그런데, 나이가 좀 더 많이 드신 분들은 더 심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, 절대로, 폭염 중에는 뭐 등산 같은 거나, 뭐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,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페루 있지 않습니까? 페루에서 어느 이제 버스가 이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또 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20명 정도가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제가 이 여행 유튜버를 이렇게 또 많이 보거든요. 여행 유튜버를 이렇게 또 많이 보면은 이 남미에서 이렇게 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이 남미에서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자주 다니거든요. 그런데 이 버스를 타면서 절벽, 산 절벽이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또 넘는데 절벽 바로 옆에서 진짜 폭이 엄청나게 좁은데 그 커다란 버스가 막 지나가더라고요. 아니 이거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목숨을 이렇게 또 내놓고 이렇게 다녀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 여행을 가실 때는 버스 안데스 산맥을 넘는 버스는 웬만하면은 안 타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. 진짜 제가 뉴스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이 안데스 이 산맥을 넘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버스가 사망한 사람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남미에서 절벽을 넘는 거는 절대로 버스 타지 마시고 이 비행기 타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.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 뱅콕 있지 않습니까? 방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이 방콕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이 6명이 어느 호텔 방에서 모두 다 숨진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렇게 또 국적을 보니까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이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중에 6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베트남 사람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6명이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한 곳에 이렇게 또 보니까 찻잔들이 있었대요.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또 마시다가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찻잔 속에는 아마도 이제 포이즌을 이렇게 또 둔 것 같다. 청산가리 있지 않습니까? 청산가리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독극물로 이 사람들을 독살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
있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방콕에서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처음에 뭐 뉴스에 올라왔을 때는 호텔 방 안에서 뭐 이렇게 싸우다가 뭐 총을 쏜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뉴스에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싸운 흔적도 없고 그냥 차 마시다가 차랑 뭐 커피 마시다가 거기에 이제 독극물에 이렇게 또 타져 있다 보니까 청산가리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거 먹고 독살이 된 것 같다고 하네요. 뭐 때문에 이런 독살을 한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와 진짜 무섭네요. 진짜 세계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LA 근처에 있는 이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LA 샌프라난도 밸리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있는 어느 이제 엄마가 자신의 아들 뭐 쌍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혐의로 이 살인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왜 살인 혐의로 이렇게 또 기소가 됐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이제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. 3살짜리래요. 3살짜리. 진짜 나이가 어린 토들러죠. 이 나이가 어린 3살짜리 아이 둘,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 둘이 이렇게 정신을 잃은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실려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둘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오피오이드 있지 않습니까? 펜타닐 이 마약류에 이렇게 또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이 엄마가 20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이 엄마가 마약을 하는 그런 엄마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다가 이 마약을 아무데나 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약을 이렇게 이거 뭐지 하고 먹었다가 이렇게 죽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를 살인 혐의로 지금 이렇게 또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. 뭐 보석금도 뭐 몇백만 달러가 이렇게 또 책정이 되는 등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미국은 이 마약 문제가 진짜 심합니다. 특히 펜타닐이 있지 않습니까? 펜타닐 이 마약이 너무나 싸게 이렇게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펜타닐 한번 잘못 먹으면 그냥 죽거든요.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냥 싸고 강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찾는데 절대로 이 마약류는 절대로 손도 대서는 안 됩니다. 그냥 죽어버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LA에 하수구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하수구로 이렇게 또 조사를 하면은 이 똥이나 오줌 같은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LA 하수구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이 LA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또 조사 결과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기관지에 좀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좀 이제 노약자분들은 웬만하면은 사람들 많은 곳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.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LA 근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LA 근처에 이제 또 엔시노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좀 이제 부촌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. 이 동네 이 수백만 달러 집에 또 도둑이 이렇게 또 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 이번 일주일 새에 두 번째 도둑이 든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엔시노에 있는 이 수백만 달러 집, 이 부천에 좀 많은 소문이 돈 것 같아요. 여기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산다. 여기에 돈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소문이 돈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, 문단속 잘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LA 근처로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도둑이 이렇게 또 많이 성행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랑 S&P 500은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스다크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.4%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. S&P 500은 0.2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2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
합니다.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들썩이는 건데, 이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러스트벨트나 뭐 그런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은 더 잘 될 거다라고 하면서 뭐 다우존스 지금 잘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에 반해 가지고 이런 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나스닥. 이 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좀 나쁠 수도 있다.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라고 하면서 지금 살짝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다우존스가 막 6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거의 대부분 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드디어 테크 기업을 넘어서가지고 다우존스 역시 다우존스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환호성을 이렇게 또 지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잘 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.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. 예상은 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했거든요. 아무래도 지금 뭐 실업자들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조금 이제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매 판매는 좀 이제 줄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소매 판매는 줄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 돈을 잘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예상에는 더 이렇게 또 내려갈 것 같았는데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야, 이 미국 경제 좀 튼튼하구나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러면서 이 연준 있지 않습니까?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미국에 이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거, 이 물가 잡히고 있는 게 이제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이 금리 인하하는 거, 이거를 인플레이션 2%대까지 내려가는 거 기다리지 않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이제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 갑자기 이렇게 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 파월 의장은 소프트 랜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? 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하거든요. 소비도 계속 잘 하고 있고,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잘 이렇게 또 잡혀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조금씩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미국의 연착륙 잘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. 거의 확실시 100% 확률로 연준에서는 9월 달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단 2차례만 아니면 1차례만 단행을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마도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의원들이 이렇게 또 파월 의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니 지금 이 금리 인하를 대선 바로 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바이든 대통령 도와주는 거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, 그런데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는 완전히 별개이다.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우리 연준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대통령이랑은 그냥 별개이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애플의 주식이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또 야금야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갱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애플의 시총을 본다고 하면은 3조 6천억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. 3.6 트릴리언 달러래요. 그리고 지금 이 애플이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폰 16 있지 않습니까? 이 아이폰 16이 아마도 오는 9월 달쯤에 이렇게 또 나올 텐데, 그리고 이번 이 아이폰 16이 나올 때 이 AI 있지 않습니까? 이 AI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이 아이폰 이용자들이
아이폰 16으로 이렇게 또 바꿀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이제 앞으로도 좀 이제 잘 올라갈 것 같다. 매출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애플의 주가는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이제 투자 회사에서는 애플 회사 가치가 5 트릴리언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는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3.6 트릴리언 달러고 그리고 아마도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4조 달러를 돌파를 하는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와, 애플 진짜 대단합니다. 그러면서 이 루시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루시드는 오늘 6% 정도 폭등을 했다,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루시드가 한 15% 정도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은 어제 어느 이제 투자은행에서 루시드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마자 뭐 15%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했었는데,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 루시드 주식 한 6% 정도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왜냐하면은 루시드 이렇게 또 매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루시드는 앞으로도 이 매출이 좀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오늘 이 루시드에 대한 이제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루시드가 이 전기 차량들 중에 가장 에피션트한 차량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루시드 차량은 1kW당 5마일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전비를 이렇게 또 가지고 됐다라고 하면서 이 루시드 전기 자동차의 기술력은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루시드 전기 자동차 주식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테슬라에서는 얼마 전에 수천 명을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단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단행을 했는데, 단행을 한 다음에 지금 이 테슬라에서는 한 800여 명 정도를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하이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그 하이어를 하려는 그 800여 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에 관련이 되거나 그리고 로봇 있지 않습니까? 로봇에 관련이 된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이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 테슬라에서는 이 자동차 아마 분야에서 좀 많이 해고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자동차 분야에서 좀 많이 해고를 하고,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옵티머스라고 해가지고 이 로봇들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, 그거를 빨리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에서 하려고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이 테슬라 팩토리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기가 팩토리에다가. 그래가지고 사람을 대체를 해가지고 로봇들이,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, 아마도 그거를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AI 분야 그리고 이 로보틱스 분야에 그 사람들을 800여 명 가량을 이렇게 또 하이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오늘 이 트럼프한테 4,500만 달러씩 이제 매달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도 덩달아 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테슬라가 갑자기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가 돼버렸어요. 지금 테슬라는 트럼프 관련주가 되면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으면서,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? 이 아마존이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아마존은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이렇게 또 올려줬다고 하네요. 아마존은 이 앞으로 이익이 더 이렇게 또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좀 이제 많은 세일을 하거든요.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아마도 어마무시한 매출을 이렇게 또 만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서는 아마도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매출이 한 10% 정도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날 더 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다고
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은 계속해가지고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주식이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수에 그런 이제 관련 상품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는 막 64,00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서는 듯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. 지금 비트코인 계속해서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,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7만 달러 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과연 이 비트코인 트럼프랑 어떻게 관련이 돼가지고 계속 잘 상승을 할지 말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우주의 기운이 지금 이 트럼프한테 쏠려 있습니다. 트럼프에 관련이 된 그런 뭐 주식들은 뭐 다 상승을 하고 있고, 트럼프는 지금 올해 대선에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고, 지금 뭐 난리가 났네요. 트럼프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 without you. Missing someone.